CNN 인터내셔널에서 executive producer로 여기 애틀란타 회사에서 하고 계시고요. 제가 처음 이 PD님에 대해서 들은 거는 2012년에 기억나시죠? 강남스타일이 완전 전 세계 그 강남스타일이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싸이가 유튜브에 비디오 올린 다음에 되게 뭐 웃기고 재밌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 대학교 밴드 같은 데서 따라하고 뭐 술집에서 애들이 그 말춤 따라하고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진짜 메이저 언론들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댄스 크레이즈에 대해서 막 보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남스타일 열풍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게 사실 CNN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때 그 보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이 PD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보도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희랑 좀 다른 특별한 안목을 갖고 계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특별히 초대해서 그 한류 콘텐츠의 시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노래방 같은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한국 이름은 또 한자 이름은 이재인, 그래서 다들 뭐 어이를 쓰시는데 이재인이고 영어 이름은 제이미. 제가 CNN에서 10월이가 돌아온 10월이 되면은 19년차 슈퍼바이징 프로듀서예요. 제가 저 소개를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크리스찬 아마포라는 멋진 여기자를 보고서는 이제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필이 꽂혀서 대학도 이제 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Syracuse University Newhouse School of Public Communications를 나왔고, 그리고 그 대학 졸업한 후에 그해 10월에 이제 CNN의 BJ로 들어갔어요. BJ 완전히 말단, 커피만 안 나눴지 뭐 페이퍼 날르고 뭐 하라는 거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작가, 뭐 프로듀서, 시니어 프로듀서,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슈퍼바이징 프로듀서로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World Business Today라고, 저희는 인터내셔널로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World Business Today라고 9시 30분에 오프닝 벨 하죠. 그거를 맞춘 그 비즈니스 프로그램인데 저희 프로듀서는 뉴욕에 있고 앵커도 뉴욕에 있고 이제 라이팅 팀은 런던에 있고 이런 프로고, 또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뉴스트림이라고 프로듀서는 홍콩에 있고 앵커는 홍콩에 있고 또 팀은 아틀란타 하고 홍콩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맡은 또 다른 게 이제 인터내셔널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거는 모든 팀이 아틀란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맡는데 저희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24/7이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터지면 언제든지 뭐 대기를 하고 있다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스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바로 프런트시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나 everyday 정말 너무 즐겁고, 그 다음에 정말 그래요. everyday something new. 그리고 또 맨날 이 역사 속에 정말 남은 인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는 거, 정말 너무나 항상 배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솔직히 오늘 뭐 강의라고 하기에도 좀 무서워요. 저는 무슨 뭐 대단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고 내가 보일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저의 그에서 보는 느낌을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어로 해달라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으시죠? 저는 솔직히 뭐 영어, 한국어 다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영어, 한국어 뭐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대충 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부탁받은 토픽은 보시다시피 뭐 CNN 인터내셔널 프로듀서가 바라보는 한류 뭐 콘텐츠의 가능성이라는 건데 솔직히 제가 그걸 듣고 참 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밀고 있는 그뭐 한식 세계화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 관심과 뭐 인기는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주재원이셔갖고 여러 나라를 어릴 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물론 한국에서도 4, 5년을 살았고 그래서 한국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독일 살 때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보면 제가 유치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이죠. 88 올림픽 이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상처를 받았던 게 어린 나이에 보면은 지금 뭐 둘루스를 가면은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 프랭크푸르트에는 솔직히 한국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 동양인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한테 이제 유치원 때 사람들이 생긴 게 하여튼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한국을 모른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때는 모른대요. 근데 정말 자존심이 상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이제 한국, 그러니까 일본 옆에 또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한국이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참 이렇게 충격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받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게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저희 아이가 제 같이 왔어요. 엄마 하는 거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저랑 비슷한 그 독일에 있을 때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근데 아마 그 아이들한테 지금 와갖고 한국을 모른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럴 거예요. 한국을 몰라? 너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와서도 he doesn't know where Korea is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정말로 세계가 변했는데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한류 콘텐츠에 대한 뭐 가능성 yes 관심 yes 인지도 yes예요. 그거는 no doubt.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끝나고 전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점들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솔직히 생각을 많이 요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yes라고 바로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물건이든 어떤 컨텐츠든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프로덕트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팔까를 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음악이든 어떤 거였든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약간 내 것을 조금 변질시켜도 사는 사람이 산다면은 그걸 바꾸는 거에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short term으로는 뭐 why not? 그렇겠지만 long term으로 봤을 때 그거의 consequence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WBG가 제가 그 9시에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대 뉴스를 다루게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지금은 무슨 것 때문에 다루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루는 기자가 저희 지금 막 올라오는 그런 뛰어나는 그런 기자인데 그 기자가 자꾸 현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제가 이렇게 한 소리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현다이라는 회사는 없다고 다 현대라고 다 애니코리안 현대라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한국 회사가 현대라고 하는데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현다이다. 그럼 내가 뭔 소리 하는 거냐. 나는 현다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BBC 웹사이트에 가면은 어떤 모든 뭐 사람들 이름이나 회사 이런 거를 프로나운시에이션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가면은 현대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현다이라고 불리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솔직히 너무 놀랐고 그리고는 그 기자한테 그랬죠.
say no, to argue, right? 그러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씁쓸하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현대가 현대로 변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980년도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몇 주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 그러니까 1970년도, 80년도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2010년도 정말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외치고 세계 곳곳에서 김치를 좋아한다고 날리고 솔직히 요즘 푸드 네트워크에서도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마당에 현대는 현다이로 부린다는 게 솔직히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현대라는 데 아니라는 게 아직까지 먹혀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좀 슬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우리 것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을 갖다가 당당하게 현대를 비우는 현대라고 못하고 왜 그것도 약간 비굴해져 갖고 왜 남의 비율을 맞추듯이 얘네가 발음이 현대가 안 되니까 현대로 불러 괜찮아 왜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하는 건지 솔직히 조금 그럼 씁쓸한 걸 남기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강남 스타일의 성공이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싸이를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문화문화를 해갖고는 그걸 처음 외국 방송에서 보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어떻게 싸이를 보면은 강남 스타일을 보면 정말 그래요. 너무나도 한국적인 아저씨가 한국말로 그것도 한국 지역의 강남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통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이게 fascinating 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비도 아니고 소녀시대도 아니고 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공식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 컨텐츠의 가능성, 성공률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하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그냥 피노메논이었냐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자리 잡음을 하면서 이게 정말 뭘 바꿀 수 있는 이런 거였나 이걸 봤을 때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싸이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뭐 스눕독이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강남 스타일의 걸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다시 물론 강남 스타일은 약간 넘보기도 어려운 성공이었지만 그 가까이도 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물론 싸이 팬이지만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가능성으로 끝난다는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래요. 이 시점에 저희 같은 뭐 2세, 그 다음에 3세, 4세가 너무나 저희 아들 같은 뭐 3세, 4세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요즘 알다시피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여기가 2세, 3세, 4세의 역할이 이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어, 영어 완벽하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그냥 하는 거 저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요. 한국말도 저보다 잘해야 되고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만나서 우리 아이가 한국어는 못해도 영어만 완벽하게 해야도 돼. 전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너무나 세상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도 솔직히 2개 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3개, 4개 국어를 능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틀란타에 내려올 때 거진 20년 전만 해도 혀꼬부라지는 소린다 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랑 대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아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랑 대화하다가 막 짜증내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약간 그래요. 뭐지 막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 그 생각과 애티튜드도 약간 나는 미국 쪽이지 한국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살아온 건 많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CNN을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앰베서더 역할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내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창피한 거죠. 막 나한테 항상 물어보는데, 뭐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막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더 공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솔직히 다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 기분 나쁘고, 약간 테리토리얼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살면서 정말 한국어를 알고 한국을 안다는 건 정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즘 다 영어 붐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인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영어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발음이 좋다는 게 뭐냐고. 솔직히 정말 좋은 발음은 영국에서 영국 왕자나 그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 좋지 우리는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소통만 되면 되는데 발음, 악센트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그건 미닝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컨텐츠, 한국 이런 걸 얘기할 때 뭐냐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지금 영어를 많이 하는데도 영어로 나와서 한국을 뭐 PR하거나 한국 입장을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한국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또 한국을 너무 막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그렇게 퍼펙트하게 되지가 않아서 나와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저희도 그걸 다뤘어요. 저희도 그걸 다뤘는데 솔직히 저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네이버 가가지고 난 이거 있고 저걸 막 상황처럼 얘기해주고 하는 입장인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JTBC 손석희 같은 분이 나와서 정말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이해하기가 편할까. 여기인들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막 이러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지금 필요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그한 게 이제 항상 뭐 한 몇 년마다 나오는 문제가 독도. 뭐 북한은 항상 있고 이제 문제인데 한국은 보면 항상 시끄러워요. 독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있으면 이제 컴포트 워먼 때문에 또 시끄럽고 다 좋아요. 이제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영사관하고 대사관 이런 데 부탁을 해요. 나와서 얘 좀 해달라. 근데 딱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영어가 안 되세요. 그 다음에는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괜히 나와가지고 말 실수해가지고 그러기 싫다. 이제 트러블 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너무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티니안하고 이렇게 많이 싸우죠. 저희는 전화가 불통이 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이 나가죠. 그럼 팔레스티나에서 전화가 또 와요. 바꾸죠. 우리 얘기해달라. 우리는 저희 입장은 바란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얘한테 5분을 주면 얘한테도 5분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보면 한국에는 항상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날리고 독도를 우리 막 하는데 결국에서 이런 세계 방송국에서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걸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이제 뭐 회사 CEO들, 뭐 나라 대통령들 이런 사람 정말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영어를 잘해요. 자기 나라도 잘하지만 이건 발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해요. 근데 정말로 그런 점이 제가 제일 아쉽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싸이 얘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싸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싸이를 인터뷰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싸이가 한국어로 하는 인터뷰도 많이 받고 아까도 말했지만 팬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싸이가 얼마나 개성 있고 좀 자유분방하고 칼라친하고 얼마나 웃긴 사람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해갖고 왔어요. 그건 다 빠졌어요. 싸이의 그 캐릭터리스트가 다 빠지고 그냥 ordinary 가수 하나가 인터뷰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지금 우리 2세 아까도 얘기했죠 2세 3세 이런 사람들의 할 역할이 진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 같은 데서도 그걸 레코나이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정말 두 가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저는 질문 받을게요. 네. 그 북한 리더는 크레이지다, 딕테이터, 그냥 동조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한국의 어떤 보면 이미지인데, 내가 먹칠하는 것 같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사실, 기분 좋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러다가 귀찮으면, 그래, 크레이지다, 이럴 경우는 있는데, 어쩌다 보면 나도 어떤 한국의 어떤 상품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정답은 없긴 한데 혹시 좀 그런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실 건데 물론 개인적이겠지만 대충 어떻게 그런 습을 이어가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회사에서도 저희 팀하고 미팅을 할 때 이렇게 한국 여자라고 보는 것도 중요할 때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맨날 한국만 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팀에서는 그냥 저희 팀의 리더일 뿐이지만 어떤 여자라든지 어떤 칼라라든지 이거는 안 보이고 싶고 그래서 북한 문제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뒤돌아가면 같은 핏줄이고 같은 건데 그래요. 솔직히 제가 김정은을 보도하다가 옆에 있던 내 친구가 누가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안 하지 않았고 그냥 같은 그거니까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저널리스트고 중립에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지적을 할 때는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완종 리스트를 봤을 때도 솔직히 그렇고 세월호일 때도 솔직히 아닌 건 아니고 있는 건 있고 바르게 봐야 되는 게 저는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도 없어요. 예. 네. 마이크 없이 할게요. 비교가 안 되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CNN 앤더슨 쿠퍼의 360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앤더슨 쿠퍼의 약간 위리하면서도 되게 샤프하고 논리적인 어세스도 좋아하는데 한국에 있는 방송인으로서 그렇게 앤더슨 쿠퍼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방송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 방송을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안 되고 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아까 말했지만 JTBC 손석희가 하시는 그 프로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 팀이 저희한테 와서 배워가고 했는데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제일 제가 한국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뉴스는 또 JTBC 손석희 씨랑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는다면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말씀하신 거하고 그러면 연결해서요. 아까 나와서 인터뷰 요청해도 이야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다. 영어가 안 된다. 트러블 생긴다. 이런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인데 통역을 쓰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통역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손석희 씨 같은 분 잘 알려진 분이시고 CNN 정도 되는 회사에서 어프로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그게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요즘 시대 정도 되면 응해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CNN 입장에서 또 프로듀서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트라이를 해보시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통역을 쓴다. 그러면 저희는 통역을 항상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터뷰가 성립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죠. 아직까지 제가 20년 가까이 CNN에서 PD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로 저희 제가 아는 바로는 나오셔서 이렇게 하신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문제가 터졌을 당시에 바로 이렇게 정화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CNN을 24시간 본다는 게 하면은 정말 저보다 제 방송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 우리는 뭐 그 뜻으로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보면은 진짜로 미디어에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이어서 진짜로 근데 그거를 자기 위주로 이용을 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 만약에 어쨌든 간에 방송을 이제는 그걸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기자가 현대로 한다고 하면 현대 아니다. 현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럼 정말 제가 1980년도에 대한민국이었다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그때는 먹혀 들어가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때는 뭐 대한민국 일본 옆에 있는 나라라는 걸 알지 잘 모르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이상인 나라로 적혀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당당하게 목소리도 내고 할 때 할 말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CNN 안에 그런 이제 한인 인재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CNN이라는 큰 그 미디어 조직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그 2세, 3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 안에는 2세, 3세들의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메이저 미디어 업계로의 이런 진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처럼 제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그 얼마만큼 에이시안이 됐든 한인들이 됐든 어느 정도 포션이 이렇게 그쪽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2세들이나 3세들이 혹은 또 1세들이 이렇게 CNN이라는 그런 큰 조직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 동양인이 솔직히 저희 홍콩의 뷰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동양인을 치자면은 꽤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그 후배들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시작할 때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방송 일을 잘 견뎌내지를 어쨌든 저희 세대에서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방송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분야가 언론 방송국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솔직히 뭐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시작할 때 보면. 근데 일단 저희 그때 같이 막 BJ를
근데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좀 그런 건데, 한국이 동양,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큰 물에 나가면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만 우리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자리가 있는데 한 자리가 내가 한 자리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올라오면은 이 한 자리를 뺏으러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결국에는 소수의 여자가 하는 그게 저희가 그게 리얼리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경쟁을 크게 하기보다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저희 언론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위에 있어도 안 이끌어주는 거. 왜? 내가 너를 이끌어주다가 내 자리를 뺏길 건데. 그러니까 열이 있어갖고 내가 만약에 10번째 자리면은 네가 8번째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줘갖고는 네가 일을 잘하면 너 내 10번째 자리를 뺏어갈 거 아니야. 이래서 이렇게 지금 방송이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런 게 덜한데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 있죠. 네.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저도 이사에 와본 지가 얼마 안 됐고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통역사가 필요해서 제가 혼자 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통역사가 필요해서 여러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주변에 보이는 학생들한테. 근데 연락이 오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느냐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잘하시고 학생분들이시니까 영어를 잘하실 거고 지원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예스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의 조금 더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한국 사회만 있으면은 미국인들과의 이런 it's really hard to interact each other. 그렇다면은 같이 미국인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미국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조지아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사가 더 유난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여기 아틀란타에 올 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 둘루스가 이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둘루스의 성장 과정을 정말 다 본 사람이에요. H마트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가면 뉴폴라이브에서 파이머스 마켓, 지금 파이머스 마켓이 아니에요. 그랬던 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한인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뭐 제가 안 하고 싶은 사람이랑 시간이 없어요. 애 키우고 하다가 이러려고. 근데 안 하는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말하고 한국이신 분들은 여기서 그걸 하고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밖에 나갈 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화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게 뭐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그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건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도시나 그런 데를 가면 조금 덜한 것 같고 특히 뭐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저희 같은 경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막 갈라서 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들끼리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정말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는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는 아들하고 대화하면 대화뿐이 아니라 이 문화 이거는 다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여기 살면서 제일 이게 이제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잘 지금 활동을 해야지 이게 앞으로 쑥쑥 나갈 텐데 지금 그 커넥트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데 되게 여기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말도 정말 잘하고 싶고 영어도 되게 잘하고 싶고 항상 이
It's alright. It's gonna come back. Don't worry. It's coming back. It's just not there yet.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걸 갖고 막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 한국말도 솔직히 진짜로 저를 20년 전에 만났으면 정말 쟤랑 정말 지금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세 글자가 뭐지? 세 글자 뒤에 뭐지? 엄마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못하는 거에 막 주눅들지 말고 계속 언어는 그냥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거니까 그냥 하고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특별한 전략 진짜 없어요. 예. 그냥 얼굴에 쇠판 깔고 그냥 해버리면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럼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언어를 이제 번역 외 언어는 솔직히 문화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구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CNN하고 지금 MBC 아메리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교류가 있나요? 네. 예, 다른. 그 다른 거랑 CNN 같은 경우는 있어요. 저희 자체가 이렇게 하는 뉴스 소스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아시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저희는 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뭐 세계 곳곳에 뭐 기자랑 프로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 방송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거진 모든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경우 YTN에서 많이 받고, 또 YTN도 저희 걸 많이 쓰고, 그리고 가끔씩 다른 데서 쓰는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떠갖고 한국은 또 쓰더라고요. 막 SBS 이런 데서 쓰는 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번씩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틀란타도 그 기자분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도 하고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1년에 한두 번. I'm asking this in a very general way. I'm not trying to attack you or anything, but in terms of CNN, because it has a lot of political influences and such, I'm sure there's filters and lenses that you guys have internally through all the news that you can broadcast. So were there any difficulties or were there any times where there was I don't know, like, for instance, as a Korean, were there any news articles or coverage that you had to do that you didn't really agree with, or that you saw that was at fault, or because Korea and US are friendly allies, they would make it more, they would kind of pretty it up and sugarcoat it? I can say for sure, absolutely no. I have never, and that I put my name on. And so you may believe it or not, but that has never, and as CNN, if we lose that trust from our viewers, that integrity, then we're nothing. And we take great pride in that. So, no. And I know there are plenty of people who have questions, who doubt us, who ask, and that's all good. But from somebody inside, I can tell you for sure, no, never. I'm very proud of tha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10년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 저널리즘이나 CNN 같은 방송에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저널리즘 전공하는 걸 고려해봤는데 딱 저희 학교에 저널리즘 디파트먼트가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또 다른 하고 싶은 걸로 사이콜로지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CNN 같은 데 인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플라이를 2번 해봤는데 둘 다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혹시 그런 인턴십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어떤지 또는 그런 저널리즘이나 그쪽 관련 비전공자들도 고용을 하는지 그런 거 듣고 싶어서. 분명히 고용은 해요. 왜냐면 저도 인턴을 쓰는데 그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도 인터랙트를 해야지 좋은 거고 그 사람들도 CNN을 아는 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턴을 하는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까지 제가 그렇게 그런 걸 잘 안 하는. 어느 날 보면 얘가 있다가 그 다음하고 궁금한 건데, 네, 저희는 약간 프로세스가 그런데 솔직히 연락이 안 갔다는 게 제가 더 놀라운데요. 분명히 연락을 할 텐데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제가 비즈니스 카드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제이미 책임 프로듀서님께서 한국인으로서 CNN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미디어 컴퍼니에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 근데 본론으로 들어갈 때 원래 강의 주제는 한류 콘텐츠의 시장 가능성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언급하신 내용 중에는 쌀하고 김치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일이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수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한국 한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시건데 앞으로 떠오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미국에서 떠오르고 세계적으로 저희가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요새 자주 접하시는 한류 컨텐츠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많은 한류 콘텐츠를 뭐 이렇게 접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보다가 그러는 건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뜬다는 거는 말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잘 그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지금 막 푸시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룹 그런 거 같은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 쪽이나 약간 사우스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조금 사우스 아시아 이런 데서는 좀 뜬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에는 남의 걸 따라해서 지금 다시 패키지를 해서 파는 것 뿐이잖아요. 그거잖아요. 솔직히 여자애들이 짧은 치마 입고 나하고 춤추는 부분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그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국에 한번 가서 아리랑에 간 적이 있어요. 아리랑 방송국에 굉장히 이제 그분들이 보면 푸시하는 게 이제 한류 콘텐츠인데 한류 콘텐츠의 메인 포커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가수들인 거예요. 그 아이돌 가수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바로 질문에 대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는 되게 강해요. 뭐냐면 그렇게 남의 그걸 좀 가져가서 그런 식으로 패키징을 보낸다는 거는 어떤 데는 통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세계화하지만 미국 무대를 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안 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진짜로 저는 김치 이런 거는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요즘은 푸드넷work 이런 데를 가도 김치를 연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그 원점으로 가서 결국에는